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퐁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퐁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퐁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 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5년 9월 19일 방송 경축 방송 한통령 오프라인 모임 성료. 예, 어제 저희가 뭐였죠? 방배동 스타벅스에서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동훈 민주당 대법원장 숙청 비판하는데 뜬금없이 윤 어게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한동훈한테도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나를 갖다가 뭐 윤 어게인 프레임으로 뜬금없이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내가 주장한 건 뭐냐? 대법원장 숙청을 왜 하냐? 이거를 갖다가 비판한 거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한동훈까지 윤 어게인에 싸잡아서 밀어붙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애투쟁 결단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근데 그 장애투쟁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까요? 아니, 물론 뭐 장애투쟁이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참, 한국은 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그 여태까지 있던 거하고 전혀 반대로 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되게 우리가 뭐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 뭐 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소한 뭐 국내 문제에 갖고는 좀 그렇더라도 그 북의 이 외교 문제 갖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좀 일관성이 있는데 한국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요. 이게 일관성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정권을 다 뒤집고 정반대로 튀고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을 다 뒤집고 또 정반대로 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깽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거부감이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왜 중국인들이 뭐 여기저기 사고 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갖고 정말 그 꼴불견인 상황을 갖다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 혐오 시위죠, 일종의. 네.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명동에서 특정 국가 모욕 집회,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그건 깽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랬더니 김민석 총리가 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를 하겠다. 상인 주민 체류 중국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 긴급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동이 이게 왜 이제 그 명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은 그 한국에 차이나타운이 없잖아요. 그 여러 나라를 가봐도 차이나타운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뭐 도시마다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예. 미국 뭐 당연히 뭐 맨하탄에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뭐 LA 뭐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을 세우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의 그 어떤 민족성이 굉장히 좀 배타적인 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많이 모여 사는 데는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명동, 명동 그 중앙우체국 있잖아요. 중앙우체국 뒤쪽으로 거기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자양동 그 건대 건대 옆에 거기 또 가보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공항버스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뭐 많은 중국인들이 줄 서서 공항버스를 탑니다. 예, 거기 이제 많이. 그다음에 이제 대림동 사고가 최근에도 좀 났었죠. 대림동. 그런데 이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인천 그 특정 지역에 또 중국인들이 많이.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다 이렇게 간판을 건 데는 사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애농님, 일본에도 있어요, 차이나. 예.
이게 나라마다 사실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필리핀도요, 차이나타운을 갖다가 뭐 무슨 이렇게 옛날 그 고궁 짓듯이 정문을 그렇게 만든 아주 화려하게. 그거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맨하탄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에 딱 입구에 정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고궁 이제 기둥 쫙 세우고 용 그림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요란하게 해놨어요. 차이나타운이. 근데 한국만 아직 그렇게 요란한 차이나타운은 없다. 그냥 모여 사는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사필 형님, 반갑습니다. 예, 애농님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몬수님,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레몬수님. 예, 사필 형님, 다른 나라는 너무 혼동스러울 듯이요. 애농님, 많은 분들이 엘리야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농님. 예, 예, 일본에서의 차이나타운. 아, 요코하마. 야, 그 요코하마. 정말 저희 젊었을 때 그 요코하마라는 노래가 너무 유행해갖고, 정말 요코하마가 널리 널리 알려졌습니다. 67년 생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이제 막 퇴근. 우선 눈팅만 애농님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시위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동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거기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전통적인 근거지. 중앙우체국 그 뒤편으로. 예, 그렇게 갖고 했는데, 이제 경찰이 뭐 위에서 국무총리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지금 지난 7월에 주한 중국대 100m 이내 접근군이죠. 12일 날은 명동 진입 자체를 갖다가 금지한다. 들어오지 마. 명동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반 거죠. 아니, 무슨 중국인 때문에 명동 자체를 못 들어갑니까? 예? 그 대한민국 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보수단체에서 뭐 저녁 7시경부터 중앙우체국에서 대한문까지 중앙우체국 근거지라고 그랬잖아요. 행진 예정이다. 이미 시위 신고를 했다. 200여 명 신고가 돼 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이 눈을 갖다 부릅뜨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저는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건 극우다, 무슨 보수다, 온건보수다, 중도다, 이걸 떠나갖고, 예.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확실한 건 뭐예요? 중국에 대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시위,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입 꽉 쳐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중국인 더 깽판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을 갖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말을 해야 된다. 지금은 말을 해야 된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뭐 시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간에 말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그냥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집회가 뭐 과격한 집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시위나 집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국인들도 좀 정신 차리고 깽판 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깽판은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치는 게 아닙니다. 깽판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깽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전이 국무총리한테 그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왜 반미 시위에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반중 집회만 그렇게 철석같이 보호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이슈가 된 게 속보로 뜬 게 뭐냐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무슨 간담회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뜻을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거 젠더 갈라치기다. 남자 여자 갈라치기를 갖다가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동익이 국민 하나로 모아야 될 지도자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건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왜 그 흔히 술자리나 그냥 이 편한 자리 친구들끼리 농담하고 이럴 때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똑같은 얘기야.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이게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공식적인 청년 간담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이재명이 그냥 술 한잔 걸치면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측근끼리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는 게 야 여자의 적은 여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미워하는 건 이해가 돼. 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술자리인지 그게 공식적인 청년 간담회인지 헷갈렸던 것 같아. 왜 습관이 그렇게 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진다는 말이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요코하마 항이죠. 예, 애농님 맞습니다. 인천 같은 항구 도시. 김현웅님, 윤 어게인 집회라서 과격하다고 보통의 하루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 윤 어게인 집회라서, 이게 중국 집회가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 뭐야, 뭐 그게 좀 과격하든 덜 과격하든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불만 표시는 좀 대한민국 국민이 좀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 중국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뭐 제주도 뭐 기사 많이 보셨죠? 뭐 제주도에서 완전히 난리를 치고 거기다 성조기 걸 거기 중국 무슨 뭐 무슨 댄스를 갖다가 하고 잠깐 뭐 지금 엄청난 민폐. 예. 그다음에 또 그 조선족 여러분 조선족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이 한국말을 좀 할 줄 안다고 그래갖고 조선족을 갖다 자꾸 동포 자기네들 그래 동포 이래. 응?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갖다 10년을 갖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 친구들이, 조선족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는, 자기 동포라고 얘기해. 대한민국 동포다.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갖고, 너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냐? 아니, 나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펄쩍 뜁니다. 중국 가서 정말 물어봤어요. 조선족들한테. 제가, 한때 이렇게 조선족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몇 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족을 많이 접촉했는데, 펄쩍 뜁니다. 자기네들 중국인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돈 받을 때는 한국인. 이게 그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권리 주장할 때는 중국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한국 사람이다. 아예 한국말 한다고 그럼 뭐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게 심각하다. 이 중국인에 대한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피해가 참 심각하다. 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왜 정권이 바뀌면 또 180도 바뀌어갖고 뭐 9.19 정신을 갖다가 복원해야 된다? 아니 여태까지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 대북 정책하고 이재명의 대북 정책이 완전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9.19 정신복원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 없다는 약속 유효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적대행위는 사실은 북한이 먼저 하는데 남한이 알아서 기른 거잖아요. 절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하는 거 없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 또 문재인이 또 나서갖고 뭐 기념식이랍니다. 7주년.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 김정은 위원장 용기 있는 결단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래갖고 오늘 또 DMZ에 쭉 달려가갖고 정도영, 뭐 정세현, 뭐 서훈 다 아주 좌빨들이 쭈르륵 달려가갖고 뭐 9.19 군사합의 연내 복원하겠다. 정부 협의 진행 중이다. 올해 한미연합 훈련은 어쩔 수 없더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미 군사훈련 중요한 걸림돌이자 넘지 못할 걸림돌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미 훈련을 갖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를 하거나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하고의 그 관계, 북한한테는 납작 엎드려야 된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베로이카님 늦었네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막히네요.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오던데. 제가 오늘 그 뭐야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갖다 만나갖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 좀 들었는데 정말 그분은 그 영역에서 사업을 갖다 오래 하신 분이 뭐 거의 한 20년 그러니까 그 업종을 갖다 아주 잘 아는 그런 거죠. 예. 그랬는데 그 아, 베르 엘리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엘리야님이 들어오셨나요? 에녹님, 에녹 지금 엘리야님은 아직 그 아버님 병 간호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으신 것 같고 이 애농님이 일본어 글씨는 애농님이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또 숫자가 좋네요. 106명, 106명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 업계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업계 자체가 무너졌는데 그, 이제 이유는 두 가지죠.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이 깨박을 쳐갖고, 결국은, 이재명이 마무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예. 그 얘기를 갖다 또 우리가 또, 차 한잔 하면서 성토를 하고. 근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출세. 자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나이 80, 90, 100살까지 정치인으로 현역으로 버틸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이 망했으니까 일단 북한하고 또 손잡고 납작 엎드려갖고 9.19 정신을 복원한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한다. 아니, 지금 그 업계는 다 무너져가고 지금 뭐 다, 지금 그 비즈니스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국민은 아랑곳 없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국민이 이게 잘 사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죠? 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업계가 무너졌다, 경제가 무너졌다,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지금 9.19 타령을 할 때입니까, 지금? 예? 어떻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뭐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한가한 얘기한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베로캠. 네, 애농님. 애농님. 예, 맞습니다. 60년생, 한동훈님 60년생 한동훈님. 애농님이십니다. 애농님, 베로이커님, 엘리아 친구 애녹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도 구독자분들이 그 엘리아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어 글씨만 나왔다. 그러면 혹시 엘리아님 아니신가?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말 아무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뭐 죽건 뭐 망하건 아무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기들의 그 입신양명, 자기들의 부귀영화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희망이 한동훈이라는 건데, 자,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오늘 이제 두 개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8시간 전에 이거는 서진하고 여기 이렇게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죠. MBC 오유아나 기상캐스터 분향소 이렇게 갖고 이제 분향소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그 김소희 씨가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서 그냥 본인은 이제 아무 코멘트 없이 그러니까 이제 알리는 차원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많이 이제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자, MBC가 지난 15일 발표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폐지, 기후 전문가 도입 방침을 접하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 오 요한나 캐스터의 일주기 날 이런 발표를 내놓았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작 폐지의 당사자인 현직 기상캐스터들과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조차 없었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좌파들이 그 우파보다 훨씬 더 무식하고 훨씬 더 잔인한 거예요. 왜 좌파들이 항상 그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방송통신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또 뭐 뭐를 갖다가 어떻게 뭐 데모를 그렇게 진압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그 야당으로 있을 때 그 집권 보수당이 집권당으로 있을 때 엄청 많이 까대고 비난하고 마치 뭐 보수당이 무슨 깡패처럼 뭐 철퇴를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딱 바뀌어갖고 이게 좌파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우파 정권이 했었던 거에 곱하기 2배 이상, 2배 이상은 철퇴를 휘두르고 잔인한 게 그게 좌파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찍은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역시 천재적인 어떤 그게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정말 싸움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MBC가 이재명 정권이 이제 좌파 정권이니까 MBC가 지금 판을 칠 거 아닙니까? 온갖 뉴스를 뭐 JTBC, MBC가 지금 쌍두마차로 해갖고 온갖 뉴스를 퍼나르고 있잖아요. 그 정권을 갖다가 비호하는 그 MBC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 사전에 동의도 없이 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폐지한다. 다 나가라. 앞으로는 안 쓴다. 니네들은 해고다. 다 자르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 뭐예요? 그냥 기후 전문가를 도입하겠다. 이 기후 전문가는 뭐죠? 옛날에 그 뭐죠? 김동관 통보관인가요? 그분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예,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뭐 해갖고 그분 특기가 뭐예요? 여기 뭐 이렇게 열대성 고객이 자리 잡고 저기는 뭐 뭐가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이게 굉장히 정말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개부를 제가 어렸을 때 전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가로 대체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권력을 휘둘 때는요, 더 살벌하고 더 잔인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똑같죠. 권력을 휘두를 때는 더 살벌하고 더 잔인하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아이고, 베르크님, 네, 형님, 엘리아님, 서울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 경복궁 가까이 살아요. 종로에 사시는, 베르크님. 우이제 기사랑님, 좌파는 나라 시스템 파괴하는 집. 정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파괴가 될지 정말 거덜을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문재인 곱하기 이거 같아요, 느낌에. 애농님, 베르크님, 네, 잘 전달해 줄게요. 아이고,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께서 친하게 지내시는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썸네일 헤드라인을 한 거, 자, 한동훈 얘기가 이제 이명명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숙청시키려고 했던데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숙청에 실패한, 혁명에 실패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갖다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이건 정말 민주당이 아주 치명적인 헛발질을 한 거다. 누구 때문에? 서영교. 서영교가 제2의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를 이어서 제2의 추미애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김병기의 스탠스를 이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는 뭐냐? 이재명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 거론하신 분이 해명해야 된다. 왜? 이게 지금 거짓말로 드러내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는 그 서영기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서영기를 오지로 밀어요. 절벽 끝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처음 거론한 게 누구냐? 서영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해야 된다.
하고 밀어버린 거야, 서영교한테. 근데 서영교는 누구의 측근이냐? 서영교는 정청래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패거리한테 밀어버린 거죠. 이재명은 정청래 패거리한테 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서영교는 또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열린공감 TV에 물어봐라. 거기서 먼저 터트린 거다. 하고 열린공감 TV를 물고 늘어졌어요. 서영교. 왜? 자기가 살아내니까. 근데 열린공감 TV는 침묵을 지켰다. 왜? 어제 그제 제가 어제 방송했죠. 열린공감 TV에서 이거 보도 차원이 아니고 이거 팩트가 아니다. 그냥 썰이다. 썰이라는 건 뭐예요? 웃으라고 가짜 뉴스다 이런 썰이라는 건 가짜 뉴스잖아요.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반응이 없었어. 지네들이 뭐 썰이라고 그랬으니 뭐라고 그러네. 자, 그런데 자, 서영고 제보자 특검 나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서영교 조희대 윤 만나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제보다. 근데 그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 채널A에서 단독을 쳤는데 최혁진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소속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이에요. 이 무소속 최혁진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서영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서영과 뭐 믿을 만한 제보자 그리고 뭐 5월 1일 날 조희대 윤석열 만사 현직 국회의원 제보 이게 무소속의 최혁진 근데 보수정권 민정라인 제보 4월 7일 뭐 사인회도 뭐 언더커버 통해 제보했다 뭐 익명의 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한 번 터졌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 정청래가 또 한 번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붙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재명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청래는 어쨌든 본인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같이 죽는 거잖아요. 최영구 때문에 같이 죽는 거. 이건 뭐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고 제2의 청담동 술자리라는 게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빼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김병기 거기다 그냥 다 밀어버려. 정청래한테 밀어버려.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5년을 못 채우고 탄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번에 나온 게 뭐죠? 제가 방금 지금 언급한 그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숙청하려는 거기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쿠데타 실패는 뭐예요? 탄핵인데 사법부 수장의 실패는 뭐냐? 그거 탄핵이다. 그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이거는 탄핵감이다. 탄핵당했을 것이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타임지 인터뷰를 갖다가 서울에서 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 탄핵당할 사유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결집이 돼갖고 모아지면 이거는 임기 5년 못 채우고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탄핵을 당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탄핵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려면 국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쪼개져야 돼요. 어떻게 쪼개지느냐? 정청래 파와 이재명 파로 딱 쪼개져 갖고 한쪽이 탄핵에 거기 그러니까 정청래 쪽이 쉽게 해서 이재명을 탄핵시키려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으로 딱 반토막이 나갔고 이 정청래 쪽이 이재명을 왜냐하면 탄핵을 당하면 정청래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탄핵을 빨리 당하면 빨리 당할수록 정청래는 빨리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이고 신영님 안녕하세요. 필리핀 가셨나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들어왔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저희가 그 뭐야 방배동 그 스타벅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그때 신영님 얘기도 했습니다. 예, 동그라미님이 해갖고 그리운 신영님 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역시 텔레파시가 통했네.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들어오셔갖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애농님, 베로이크님, 어머 그러세요. 저
서울집이 경복궁 근처에, 아이고, 이것도 경복궁, 거기 모임 하나 만드시겠네. 예. 풍림, 스페이스본이라는 아파트예요. 아이고, 정말, 그,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통역 채널 구독자 중에. 예, 사필경님, 죄명이 발뺌. 예, 그렇죠. 자기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탄핵. 살아야 되니까, 정청래한테 확 밀어버린 겁니다. 신영이, 서영경 목소리도, 약간 좀 쇳소리. 정말, 생긴 것도 좀 그렇지만, 퉁퉁하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쇳소리가 나왔고, 좀 들을 때마다 거슬리는 건 사실입니다. 애덕님, 전 동경에 유학하고, 엘리아는 서울에 유학하고, 둘 다 정치학 대단하신 내공을 정치학, 전공하신 분이군요. 확실히 그 한통영 채널의 수준이 높으시다. 예, 구독자 수준이 참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부닥친다는 거는요. 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자주 방귀 뀌면은 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때마다 계속 정청래하고 이재명이 부닥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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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갈라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충격적인 사실이 이게 지금은 완전히 이 음모론으로 밝혀지고 거짓이라는 게 밝혀진 게 뭐냐면 서영교 공개 녹취록 유튜버 음성 변조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열린공감TV 운영자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 제보자의 해당 녹취는 AI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뉴탐사라고 또 이 좌파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벽을 이루는 게 열린공감TV 완전 좌빨이고 그다음에 뉴탐사 완전 좌빨이죠. 이 뉴탐사가 그 뭐죠? 김건희 그 뭐야 시계로 녹화한 그 뒷바라지란 게 뉴탐사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잠깐 이 좌빨의 대명사 지금 두 개가 붙었는데 그 뭐라고 그랬느냐? 열린공감TV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 운영자는 본인 목소리를 제보자로 조작해서 방송해야 돼. 여태까지 그렇게 가짜 그런 음성 파일을 갖다가 해갖고 퍼뜨려 왔다는 거죠. 이번 음성도 변조를 두 번 한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조 한 번 하면 걸릴까봐 변조한 걸 다시 한번 변조해갖고 퍼뜨린 거다. 아니, 이게 요즘은 이제 좌빨 세상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 국힘이 이제 싸움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 잘났다고. 열린공감TV, 그 다음에 뉴탐사, 딥다, 좌파 언론들 싸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청래, 딥다 싸워갖고 누가 이기나, 승부 걸고. 왜냐면 국힘이 워낙 힘을 못 쓰니까. 걔 날 제껴놨어. 싸움에서 제껴놨어. 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냥 잘 싸우길 바랍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다. 이재명만 빨리 내려오게 좀 만들어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인숙님, 한동영 TV, 안녕하세요. 예,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아이고, 한동영 TV 너무 수고하십니다. 항상 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인숙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사법수장을 갖다가 숙청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맥락이 나온 거야.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사가 어떻게 떴느냐? KBS 뉴스 캡처했죠. 민주당이 한동훈 조의대 감싸며 윤 어게인 합류 노림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하다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한동훈을 걸고 넘어갔는데 한동훈이 윤 어게인에 합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논리는 그래요. 한동훈이 윤 어게인에 합류하고 싶은데 그냥 합류할 수 없으니까 조이대를 매개체로 해갖고 조이대를 막 쉴드를 치고 감싸면서 나도 그러니까 윤 어게인에 합류시켜달라. 이렇다는 거야.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2시간 전에 오늘 오후에 쓴 거죠. 2시간 전에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감싸는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법원장 숙청 시도, 이게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숙청 시도는 탄핵이다. 예, 이거를 한동훈이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대법원장 숙청 시도를 비판하자 뜬금없이 저보고 윤 어게인이라니 민주당은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뭔 X 소리냐? 뭔 멍멍 소리냐? 이런 얘기죠. 점잖게 그냥 뭔 소리입니까? 음. 그래서 이 맥락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길림 한동훈 전 대표님 상식적인 나라 만들기.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순스님, 민주당은 자기들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말로 엮는데 아주 뛰어난 미친당이에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건. 서빙님, 한 대표 승! 한 번을 못 이기는 더불어민주당 야구르지. 예, 1대 180으로 싸워서 지금, 거뜬히 이기고 있다. 순수님, 진짜 미친 멍멍이 소리 내는, 민주당 언제 사라지려나요? 뭐 민주당이 안 사라지더라도 빨리 그 이재명이 무슨 사유로든 지네들끼리 싸우든 뭐하든 탄핵되고 내려와서 빨리 조기 대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 대선 국면에는 한동훈이 22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자, 그래갖고 지금 이 국힘은 제가 국힘이 좀 얘기하기 싫은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돼요. 자, 국힘이 지금 6년 만에 장외투쟁을 갖다가 결단했다. 6년 만, 굉장히 오랜만이죠, 6년.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 계속 연타를 막 스트레이트로, 지금 두들겨 맞는데, 지난 15일에는 필스트랙 충돌을 했고, 나경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이거 검사 구형입니다. 아직 이제 판결은 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6일에는 불법적인 수소로 권성동이 구속이 됐고, 현직 의원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는 특검이 국민의 당사를 3차 압수수색을 했다. 그렇게 해서 오는 21일 일요일이죠. 21일에 일요일 날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지금 뭐 중앙당에서 뭐 각도 시도위원들한테 규탄 대회 당원 참석을 협조한다. 다 모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당 탄압 규탄 집회 주제에 벗어난 측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전향길의 구호를 외친다든가 아니면 뭐 윤 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구호를 갖다가 들고 오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관련 없는 거는 피켓을 두지 마라. 그런데 김정혁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그렇게 뭐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구들이 안 들어올 거 사람이냐? 도대체 그거 유튜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거는 하면은 결국은 그거 유튜버들의 또 극성 때문에 무슨 뭐 개몽령이니 뭐가 어쨌느니 뭐 윤어게이니 또 이것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 이거 망할 것 같다. 폭망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김종혁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숫자가 좋네요. 또 146명, 146분이 지금 접촉하고 계시는데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다. 지금 12,000명 구독자에서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12,000명에서. 아, 길림, 모질이 정치꾼들, 입 다물어라. 한동훈 전 대표님, 정치꾼들하고는 급이 다른 분이시다. 네거티브 말고. 정치도 품격 있게 하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길화전님, 주위에서 조기 대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민주당 오래 못 가요. 많이 떠들어야 돼요. 예, 말에 권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문이 100개가 넘어요. 아니,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100개. 지금 뭐 훨씬 더 많겠지. 그런 논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떠들고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림, 장동혁은 자기 정치 열릴 사표균이 돌 맞는다 이것더라. 길림, 장애투쟁. 극우들 난입하면 망한다 본다. 근데 안 할 리가 없어요. 극우들이 난리를 안 칠 리가 없어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헛발질만 하고 있다. 아,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장외 집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시적인 어떤 군집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장애 집회를 하려면 사람을 10,000명 이상 모아놓고 마이크를 누구 주냐? 장동혁이 마이크를 주면 안 돼. 그 마이크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를 강사로 초대해갖고 연사로 한동훈을 세워야 돼. 예? 그러면 성공해. 근데 그거 외에는 성공할 방법이 없어. 장동익이 마이크 주는 순간 또 전향길 극우들이 또 난리를 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집회가 무슨 집회가 되느냐? 결국은 또 극우들 집회하고 윤호개인 또 윤석열 김건희의 지지 집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 다나하니님, 우리나라 정상적인 대통령이 10년 정도 이었는데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 정상적인 나라 될 것이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애농님, 구독자가 왜 안 오르는지. 예. 근데 뭐 서둘르지 않습니다. 예,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점심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즈니스 마음이 뭐 빨리빨리 성장해갖고 빨리빨리 키우고 싶지만 그냥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예, 그렇게 막 빨리빨리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넘어간다. 그냥 여유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가는 게 지혜롭다. 예, 그렇게 저도 뭐 그냥 꾸준히 뭐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갖다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지금 그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국힘을 갖다가 압수수색해 갖고 당원 명부를 갖다가 확보를 했다고 그랬죠. 500만 명 당원 명부를 김건희 특검팀에서 확보를 했다.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DB 관련, 그러니까 이 국힘 당사를 갖다가 하면 거기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관리 대행을 해주는 그냥 우리 그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 개인 그 DB 업체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똑같은 자료니까. 그래서 500만 명 당원을 확보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압수수색으로 얻은 그 120만 명 통일교 교인 명부가 있대요. 결국 그걸 대조해 보니까 그 국힘의 지금 국적 당적을 두고 있는 통일교인 추정이 11만 명의 명단이 추출됐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통일교 관련해 갖고 한 거는요. 김건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김건희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논란이 이게 별건 수사다. 예? 전혀 지금 특검이 그 목적은 원래 특검은요 다 명실하게 돼 있습니다. 뭐 김건희 관련해서 뭐뭐, 김건희 관련한 뭐뭐. 그래서 그 범위에서만 특검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하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통일교 이 건은 이 김건희 건하고 전혀 무관한 건이에요. 관계가 없는 건이에요. 그런데 특검이 무리하게 지금 권성동을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이 통일교 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부를 갖다 밝혔는데 11만 명이 이렇게 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꼼수가 있다. 자, 오늘 이 특검이 발표를 하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전당대회 직전에 통일교에서 3,500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 국힘의 그 장동혁이 된 전당대회죠. 3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했냐? 국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충분히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요. 국힘을 해산시켜야 돼요. 해산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산시키는 정청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 때 공약으로 온 거는 뭐예요? 검찰청을 갖다가 해체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추석 전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국힘을 갖다가 위헌정당 해산해갖고 해산시키겠다. 이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정청래는 민주당 안에서 확고한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22대 대통령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왜 정청래가 이렇게 서두르냐? 정청래도 아는 것 같아. 이재명이 5년을 다 못 채우려는 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확고하게 해야 뭐 2년 후에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던 3년 후에 탄핵을 당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지금 양보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 난국을 갖다가 돌파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어떤 큰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건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국힘을 해산시키는 거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이석기의 통진당 해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통진당을 갖다가 해석할 때는 통진당 안에 국회의원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통진당 당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산이 돼선 안 되건 간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국회의원 보니까 국회의원이 무려 107명이나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당원 수가 지금 500만 당원입니다. 거기다가 책임 당원이 한 70만 명, 예, 한 74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당원이 74만 명, 그냥 돈 안 내고 당적만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당이 해산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다 덮는 거예요. 블랙홀 같은 이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발로 지금 뭐가 거짓말했다, 뭐했다, 이게 점점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모든 이슈를 덮기 위해서는 더 큰 어떤 핵폭탄이 필요한데 그 핵폭탄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정청래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뭐 통일교권이 나왔다? 그래갖고 뭐 11만 명이 지금 통일교 등록한 게 크로스 체크가 됐다? 아,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잠깐 뭐가 나오든 간에 위헌정당 해산 결론은 계속 그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힘이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길어야 내년 상반기다.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3일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 전으로 국힘은 해산될 것이다. 그 전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덕님, 한 대표님 응원하는 다른 방송 들을 것 없는 듯 한데요. 감사합니다. 다른 방송이 너무 가벼워서 내용이 없어서 들을 것. 역시 그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님, 한동훈 전 대표님께서 마이크 잡으시면 지지자들 많이 가실 겁니다. 성공이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거는 국힘이 모아놓고, 10,000명 이상 모아놓고, 연사로 초청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면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집회가 될 텐데, 장동혁이 한동훈한테 마이크를 주겠습니까? 예? 지가 잘났다고 계속 그 또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 약장수 목소리 이제 장동혁이 약상주 목소리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쥐약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음. 어쨌든 그 목소리 내면서 또 떠들 생각을 하니 한심해 보인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애농님 위원정당 해산 되기를 지금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빨리 없앨 건 없애고 새로운 어떤 신선한 보수, 이 중도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수 쪽에선 중도 보수가 숨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예. 완전 그거들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중소 보수의 그 힘을 한동훈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통일교를 끌어들이는 건 뭐냐? 통일교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국힘을 위헌정당 해산시키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통일교가 난도질을 당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통일교도 아마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필 요 케이스에 걸려갖고 재수 없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과거와는 달리 과거처럼 중국과 거래해서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더 이상 꿀을 빨 수 없습니다. 중국이 천안산업 거의 따라왔거나 앞선 것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래에서 이익 볼 게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미중 경제 패권 싸움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와중에 대중국 경쟁력을 유지해온 것이죠. 모태통, 홍위병 같은 극자 놈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진작에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 여러분,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그 봉제 공장, 뭐, 옷 만들어서 뭐, 카나다 수출하고 뭐, 이런, 계속 그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 직접 자기네들이 카나다 수출하는 옷이다. 그러니까 보수, 옷이죠. 예. 그래갖고, 그걸 갖다 선물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시절엔 그게 됐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뭐야 무슨 놈의 IT에다가 뭐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떼돈을 때려 붓겠다 이러면서 무슨 뭐 IT 뭐 무슨 굴기다 뭐다. 좌우간 그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20년 전 그 이후로는 중국이 어떤 정책을 쳤냐? 중국으로 보면 이제 동해안이 해안이잖아요. 다 산업이 이쪽으로 뭐 상해, 대련 다 해안 쪽으로 이렇게 쭉 발달됐잖아요. 여기는 한국 기업을 갖다가 다 내륙으로 몰아요. 세금을 왕창 부과해갖고 너희 그 내륙은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거든요. 내륙은 정말 그 뭐야 한 10년 10년 전만 해도 그냥 옷을 갖다가 그 식구들의 옷이 한 벌이다 그래서 그냥 그 이불 쓰고 뒤집어 입고 번갈아서 외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중국 내륙을 가시면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예. 지금 이 화려한 어떤 그 동해안이 아닙니다. 중국의 동해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강제적으로 막 했어요. 너희들 퇴출 나갈래? 아니면 내륙 가서 우리 인민을 먹여 살릴래? 일자리를 갖다가 해서 많은 공장들이 옮긴 공장도 있지만 많은 공장들이 그때 포기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한국에 무슨 뭐 그 봉제 공장이 인력 중심적인 그런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거래해 갖고 지금 없어요. 예. 뭐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지금 뭐 영화 산업 쪽에서 우리가 뭐 CG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국이 영화를 갖다가 뭐 무식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감독 하나가 거의 뭐 50편씩 만드니까 완전히 그냥 무식하게 하는데 거기 어떻게 붙어갖고 그거 하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어. 그 이 얘기도 지금 10년 전 얘기야. 그 CG 산업 해갖고 어떻게 중국하고 손잡고서 그것도 이제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중국하고 해갖고 그렇게 그 특별하게 비했어요. 오히려 리스크만 커졌어요. 중국은 항상 기억하세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당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절대 그걸 잊지 마시라. 중국 공산당이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몰수다 그러면 몰수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삼성전자의 직원이 그 아무 이유 없이 6개월인가를 갖다 구금된 너 첩자 아니냐 간첩 아니야 산업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갖고 그냥 근거도 없이 6개월 있다가 추방된 그런 사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냥 그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안 알려진 사실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정말 그 오래전부터 했어요. 20년 전부터 중국하고 거래하는 거 정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거래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중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광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와갖고 뭐 관광 하고 뭐 동대문 남대문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더라고요. 제가 동대문 이런 데 가고 옛날에는 뭐 그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현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9월 8일에서 9월 15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지선영님,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로 후원해 주신 민님, 사필규정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이영숙님, 또 저희 한통영 채널 큰누님께서 한국 입성 축하요 해갖고 지난주에 10만 원 이렇게 거금을 주셨고 또 지선영님 항상 저희 한통영 채널을 잘 후원해 주시는 선영님께서 또 10만 원 또 유시원의 한동님께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또 민님이 호주에서 호주 달러로
$100, 또 사필기종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후원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제가 지금 1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사실 2박 3일 그 토, 일, 월 그 지방 스케줄이 있었는데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라고 못 갔잖아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떠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올라오는 일정으로 제가 지방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좀 이번 주에는 휴방을 지난주에는 했는데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그러고 지난주에는 삼과 영성 TV 방송을 했는데 이번 주엔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어쨌든 게시판에 삼과 영성 TV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예,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 후에는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신데 예, 정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애농님, 아이고, 삼가 영성 채널 휴방, 유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지방 스케줄을 또 이게 안 갈 수가 없어갖고 2박 3일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육칠연생 감독님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긴 방송에 이렇게 항상 잘 참여해주고 좋은 글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통령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필기 형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씀을 또 해주셔서. 애농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저도 정말 뿌듯합니다. 이 전문가분들이 제 방송을 갖다가 또 잘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